좋은 이야기,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저는 승이고요. 저는 주희입니다. 우리 네, 소천사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이 네. 승님, 텔레파시 잠깐만, 텔레파시 한번 맞추고 출발합시다. 텔레파시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선영님, 성근님, 네. 배우 문태영님, 혜림님, 나이즈 단장 지혜님, 일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근화 오라버니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와주신 한 분 한 분 구독자님들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저희 윙크랑 같이 매일매일 저녁 7시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씩 깨어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오늘 레드 커플룩이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정열적으로 네. 여러분들께 초고추장 자매. 초크입니다. 오늘은 윙크가 아니라 초크로, 네. 초고추장 자매 초크로 여러분들 마음에 시뻘건 물을 드리기 시뻘건 떡볶이 국물 같은 그쵸. 네, 에너지를 드리고자. 그쵸. 빨간색 보면은 요즘 약간 좀 춥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일교차가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그런데 맞아요. 따뜻하시라고. 네, 그 넓은 마음 네. 헤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내 안에 좋은 이야기는 어떤 코너인지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 한 권을 주희승이가 골라요. 네. 그렇게 해서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짜자잔, 닐 도널드 월시님의 이 뉴욕타임즈 137주 베스트셀러. 네. 직접 신과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죠. 3년 동안 내면에 있는 신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내셔서 정말 2년 7개월 동안 전 세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바로 영성계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 신과 나눈 이야기 2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살짝 알려드릴게요. 주시가 이거는 살짝 읽어주시세요. 여기 이 부분. 네. 이 책은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살짝 알려드린 대로요. 네. 작가가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쓴 분노의 편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신과의 대화가 3년 동안 그 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책의 합본의 머리말에는요, 작가가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나도 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마 누구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 생각 역시 그랬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책이 내게 나타났다.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있던 그 진리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어서 내 본능은 이 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 혹은 잘못 살아온 생을 설명하려는 사람의 자기 정당화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은 나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런 가능성의 전부를. 그래서 이 책이 원고 상태로 있는 동안에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읽어보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감동받았다. 그들은 울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즐거움과 유머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기네 삶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권능을 부여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이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았고 이 책이 출간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야,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준 그 신이 직접 네. 전해주는 삶의 이야기로 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신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주제는요. 네. 신이 알려주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와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와우.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아. 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정말. 네,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네. 자, 주희 씨가 니를 해주시고요. 네. 승희가 신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선택한 현실을 창조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너는 네가 선택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또 너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무엇이 너에게 최선인지 알아내려 한다. 또 너는 네 모든 선택이 좋은 것이길 미리 보장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너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꾼다. 잠깐만요. 신이시여.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게 최선인지 알아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이란 건 5만 가지 변수에 좌우되는 상대적인 용어다. 이건 선택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오직 한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who I am을 진술하는지, 또 이것이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 who I choose to be를 선언하는지만 삶 전체가 그런 선언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 너는 그런 선언을 우연히 할 수도 있고 네 선택으로 할 수도 있다. 선택으로 사는 삶은 의식하는 행동으로 사는 삶이다. 우연으로 사는 삶은 의식 없는 반응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네, 마지막 줄에서 뜨끔하네요. 네. 가장 포인트 우리 신이 직접 알려준 네. 현명한 선택의 기준 주희 씨가 다시 한번 찝어주세요. 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신이 알려주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오직 이 한 가지만 고려해라.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술하는지, 또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를 선언하는지만을 고려해라. 네, 정말 뭐 우리는 매 순간 그냥 매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뭐부터 시작해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그렇죠. 그리고 저 직장을 들어갈까 말까. 이 직장이랑 저 직장 있는데 나 뭐 어디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여기는 봉급이 좋은데 나랑 안 맞고 여긴 봉급이 적은데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또 뭐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뭐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맞아. 이거부터 이 집을 계약할까, 저 집을 계약할까,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이걸 전공할까, 저걸 전공할까. 맞아요. 정말 우리의 삶은요, 정말 선택의 맞아. 연속으로 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삶의 대부분을 결정짓는 네. 선택의 순간에 신은 어떠한 선택에 관계없이 매 순간 이 한 가지만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하죠.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이게 진술을 하는지, 내가 되고 싶은 그 존재를 말해 주는지를 와. 고려하라고 신은 말합니다. 와.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즉 우리가 진정한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깨어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에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냥 남들이 선택하는데 끌려가게 저를 맡기죠. 그쵸. 네. 뭐 엄마의 말이 될 수 있고 너는 원래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잘해. 너만큼 나만큼 널 잘하는 사람이 어딨니? 그쵸.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혹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뭐 친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맞아요. 뭐 연예인 저희 같은 직업적 특성상으로는 기자의 한 문구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해서 휘둘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타이틀곡 선택할 때도 그래요. 타이틀곡 다음 거 선택하는데 이 노래가 앞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제는 그렇게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바깥 입장을 두고 생각을 했죠. 맞아. 주인의 자리를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네. 이 선택이 니네가 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하나 선택이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느냐. 맞아요. 그것만 고려하면 너희들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너무 이거에 너무 강한 감동을 받아서 네. 제 메모지에다도 적고요. 벽에다가도 뭐 수희 씨가 네, 진짜 붙여놨어요. 방에 크게. 카톡 메시지에 네.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오늘 아침 명상할 때도 그걸 맨 처음에 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겉모습만 멋있고 매력적이고 끌리면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겉모습이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끌리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선택이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말해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지 그렇죠. 그러면 선택이 조금 명확하고 확고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요. 그 그쵸. 사람과 함께한 그 사람의 품성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과 내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렇죠. 그 같이 있을 때 그 비슷한 행동과 그런 분위기가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야? 과연? 맞아요. 근데 떠올리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우린 항상 그 사람한테 그 주인의 자리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타입의 나를 바꿨죠. 아니면은 내 정체성을 부정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좋다니까 일단 만나봐야지. 나도 내 마음 모르는 채로 그냥 따라가는 거 있죠. 약간 무의식으로 따라갔다고 해야 되나? 내 그쵸. 의견이 없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 주인의 자리를 그 사람한테 그쵸. 열쇠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욕을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 모든 선택을 할 때 오직 이 한 가지만 고려해라.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진술하는가? 와.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존재를 선언해 주는가? 이것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진로 선택할 때도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내가 미술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 할 때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나. 그쵸? 좋습니다. 네,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신이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요. 볼게요. 짜자잔. 부정적인 느낌들은 무조건 표현에서 밀어내고 제거해라. 표현에서 밀어내고 제거해라.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부정적인 느낌들도 빠짐없이 표현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소위 가장 부정적인 느낌들까지 표현해라. 하지만 파괴적으로 하지는 마라.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지, 밀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느낌들을 가두게 된다. 갇힌 부정은 몸을 해치고 영혼의 짐을 지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사람이 몽땅 듣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전달되더라도 그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는 네 부정적인 느낌들을 표현하라, 밀어내라, 제거하라고 했지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모든 부정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순수성이 손상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을 믿게 되는 경우뿐이다. 부정은 설사 그 순간에는 그것이 너의 진리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궁극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너의 부분에서 생긴 것일 수 있다. 아니, 사실 그것은 항상 그렇다. 이 부정들을 밀어내고 그것들을 풀어놓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들을 풀어놓을 때, 즉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어 네 앞에 놓을 때에야 비로소 너는 자신이 정말로 그것들을 믿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추한 것이라도 일단 말로 표현되고 나면 너는 그것이 더 이상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할 것이다. 두려움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모든 느낌에서 너는 그것들이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네가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의 마음, 생각과 관념이 만들어낸 어떤 모조품, 즉 가짜 감정은 아닌지 네가 과연 자신의 참된 느낌, 영혼의 직감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께서는요, 우리가 보통 피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네. 우울, 분노, 짜증, 수치심, 환멸감, 화 등등 네. 이런 감정들을 몸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표현해서 그것이 진짜 내가 느낀 감정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이 만들어낸 찌꺼기, 가짜 감정인지를 꼭 들춰보라고 말합니다. 네.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 승희가 살짝 예시를 드려볼게요. 네, 예시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심란해진 승희의 상황입니다. 네. 열받아. 진짜 뭐야? 참 웃기고 있어. 아, 맞다. 신과 나눈 이야기 아까 책에서 신이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일단 표현해서 배출해 보라고 했지? 그래. 심호흡하고 좋아. 내가 아까 심란해진 이 상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승희는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네. 그래. 1시간 전에 우리 오빠가 내 책상에 있었던 내가 가장 아끼는 윙크 아이즈 머리띠를 조카 유준이가 갖고 싶어 한다면서 나한테 미리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져갔지. 나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되게 화가 났어. 그래, 내가 되게 화가 났어, 그때. 그때 오빠가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면서 집에 다시 들어왔고, 나는 이에 대해서 오빠를 보면서, 오빠, 그래도 톡으로라도 한번 물어보고 가져가지. 내가 얘기했었지. 이에 대해서 오빠는, 야, 너는 다 커가지고 머리띠 안 하잖아. 조카가 갖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진짜 너 나이값도 못한다.
하면서 나갔어. 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았지. 그것 때문에 심란해졌지 내가. 아, 근데 우리 조카 유준이가 그 머리 때문에 진짜 귀여울 텐데, 아, 사진 좀 찍어달라고. 좀. 내가 아까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야? 진짜로? 네. 아. 근데 정말 웃긴 건요. 네. 이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다가 승희는 웃음을 지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머리띠를 한 조카 유준이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승희는 혼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이값을 못하긴 하지. 내가 그런 걸로 지금 오빠한테 서운해하는 거야? 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언가 승희가 막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상황을 그저 한번 내가 디테일하게 응. 되짚어 본 것뿐인데 그쵸. 여기서 이미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음. 신이 바로 말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네네. 한번 볼까요? 아까 네. 전에 신께서 얘기한 그 감정에 대해서 네. 두려움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모든 느낌에서 너는 그것들이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네가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 지금 승희는 아까 내가 나를 심란하게 했던 그 욱했던 게 가짜 감정인 걸 지금 안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들춰내면서 네. 돋보기로 들춰내보다가 음.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가짜 느낌들을 나의 진짜 느낌과 헷갈려서 심란하게 잘 빠져요. 네. 가짜 감정은요, 바로 나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일 수 있고요. 네.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이 만들어내는 그 찌꺼기를 말합니다. 약간 이기적인 속성을 말하죠. 그쵸. 네, 그럼 그쵸. 내 거를 감히 오빠가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오는 행동도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쵸. 하니까 그 감정들이 그냥 혼합이 돼서 막 분노로 폭발이 된 거예요. 내 물건을 누가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믿었던 그 관념을 그러니까. 건드린 것 뿐이에요. 네. 얘가 승희가 진짜 이 마음에서 헐트에서 진짜 화가 진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을 건드린 그 찌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생각, 뇌가 만들어낸 찌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승희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줄 알고 혼란에 빠지면서 심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짜의 특성이 뭐예요? 샅샅이 뒤져보면은 속성이 없어요. 우리들은 왜 먹구름이 천둥번개 우르르 쾅쾅 쳐서 이게 영원할 것 같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5분 후에 10분 후에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그 절대 불변의 파란 하늘과 햇빛이 쨍쨍 나옵니다. 여기서 신이 얘기한 건 어둠이 있다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빛으로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쵸, 들춰보라는 그쵸. 거예요. 들춰보라는 건 너 저 시꺼먼 방이 계속 널 무섭게 한다고 계속 중얼거리고 착각하고 비명 지르지? 일단 그 어둠을 빛으로 가져와봐. 여러분 불 켜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있어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감정, 이 허상들은 실제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요렇게 상황을 내가 요렇게. 하나하나 그래 내가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을 느꼈지 요렇게 한번 들춰보기만 해도 뽀록이 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짜 감정들은 사라질 이렇게 승희의 상황처럼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속성이 변하기도 해요. 하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나를 열받게 했던 상황이 네. 점심 때 그걸 생각했을 때 다르고 저녁 때 생각했을 때 그게 또 다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정확히 이런 감정으로 표출됐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감정들은. 네. 그리고 나서 신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영혼의 진짜 느낌에 귀 기울여라. 여기서 말하는 직감, 영혼의 진짜 느낌은요. 반대로 이 뇌가 생각으로 배출해 내기도 전에 뭔가 생각이 배출이 되기도 전에 어쩌면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과거의 경험들과 상관없이 올라오고 느껴지는 감정이
진짜 감정이라고 신은 말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어떤 과거의 뭔가 데이터, 경험과는 상관없이 다른 누구에게 보고 듣고 배운 자료와는 상관없이 맞아요. 나를 채우는 뭔가 물결, 감동, 그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100% 여러분의 영혼의 느낌, 영혼이 주는 직감이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분들이 절대 그걸 느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네. 귀를 기울여라 신은 말씀하십니다. 왜? 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는 사인이자 이정표이기 쉽거든요. 맞아요. 승희야, 너 지금 그 사람은 아니야. 너한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순간적으로 딱 올 수 있어요. 저희 승희는 직접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저한테 막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달콤하게. 네. 막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서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사람 되게 재밌다. 재밌고 즐겁다. 나 지금 기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답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딱 정말 한 1분도 안 지나서 저의 이 그 심장, 가슴 딱 중간에서 네.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이상한 그 기분 나쁜 그 긴장? 긴장? 그 이상한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찝찝한 뭔가. 뒤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느낌이 뭐지?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내 영혼이 주는 사인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 없는 상태였고 맞아요. 어떤 저의 과거 경험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났던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경험이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그런 감정의 물결이 올라왔다는 건 지금 돌아보니 이게 내 영혼이 주는 사인이었구나.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았던 것 주시는 같아요. 저도 순간적으로는 다 너무 달콤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막 그런 스타일의 예전에 남성분이셨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만나보고 싶다 이랬는데 왠지 그분이랑 이제 뭐 전화를 끊거나 뭐 이러고 뒤돌아서면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랬어요라는 말로 설명이 못 하겠는 게 그냥 느낌이 찝찝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유 없이. 내 스타일을 그런데 왜 찝찝하지? 그러고 나서 꿈에서도 그 사람과 제가 서로 다른 노래를 불러서 나는 이 노래 부르는데 왜 저 사람은 이 노래 부르지? 혹은 저는 사람에 대해서 예지몽을 많이 꾸거든요. 네. 저랑 안 맞는 사람이라면 그 꿈에서 저랑 다른 말을 서로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 만나볼래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빙판길에서 자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영혼이 저한테 사인을 세게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뭔가 나보고 조심하라는 사인 같은데 약간 그럴 때는 네. 그렇게 나의 과거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느낌들 좀 이색적이다 느끼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과 함께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느낌 하나가 오롯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주의 깊게 고려를 하시라고 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요. 그런 게 올라오면 아니야 이러고 합리화하면서 설명을 쫙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직관, 우리를 진짜 도와준 영혼의 목소리, 그 느낌, 신이 얘기한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휙 하고 스쳐가는 가슴의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세 번째 신과 나눈 이야기 주제 살펴봅니다. 주희 씨. 받침 생각, 뿌리 생각을 바꾸려면 먼저 행동해라! 어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받침 생각은요. 바로 생각
뒤의 생각, 즉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들, 관념을 말합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좋은지 네. 닐과 신의 대화 나눠볼게요. 궁금합니다. 살펴볼게요. 궁금해요. 짜자자. 네, 우리의 잠재의식. 자, 닐이 신에게 여쭤봅니다. 왜 저는 한 번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될 팔자인가요? 돈과 관련된 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런 상황은 너 혼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빚어낸 것이다. 모두들 제게 그건 자기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자기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이라고요. 10명도 넘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저에게 말했죠. 뭔가가 부족한 건 항상 따지고 올라가면 자기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이라고요. 네 문제는 자기 가치와 관련된 게 아니다. 너는 그건 충분히 가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다. 너희는 하나같이 자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러므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자기 가치가 아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문제는 넉넉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판단과 관련이 있다. 너에게 예를 하나 들려주마. 네, 그래 주십시오. 자, 과연 너는 뭘까요? 돈이 나쁜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너는 신은 좋은 것이란 생각도 갖고 있다. 너에게 축복이 깃들기를. 그러므로 너희 사고체계에서 신과 돈은 어울리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군요. 제 사고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있음을 알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돈은 나쁜 것인데 너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실제로 돈에 대해 이중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너의 일부는 돈을 거부하고 또 다른 너의 일부는 돈을 갖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 이제 우주는 너에게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들을 접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돈과 관련된 너의 삶은 들쑥날쑥하게 흘러갈 것이다. 돈에 대한 네 생각이 그렇게 들쑥날쑥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창조 방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3단계 과정이다. 그쵸. 비결은 바로 이 생각 뒤의 생각인 받침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뿌리 생각 혹은 받침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 말, 행동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어떻게요? 뭔가에 관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행동해라. 뭔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말을 하라. 충분할 만큼 자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네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옛 격언을 기억하느냐? 그럼요, 기억나죠. 그럼 그건 잊어버려라. 뿌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려주지. 네. 네가 거리를 걷다가 1,000원을 달라고 애걸하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고 치자. 네? 너는 그 할머니가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 순간 너는 가진 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 줄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할머니에게 돈을 좀 주자는 게 너의 첫 번째 충동이다. 네 마음 한구석에서 접혀있는 지폐를 찾아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5,000원이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에라, 저 할머니를 한번 즐겁게 해주자. 기뻐서 펄쩍 뛰게.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뭐라고? 야, 너 미쳤어? 너한테는 10,000원밖에 없어. 밥 한 끼 사 먹으면 다 쓸 돈이야. 그런데 저 할머니한테 주겠다고? 그래서 너는 그 돈을 쥐었다 놨다 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다시 생각이 또 일어난다. 이봐. 넌 남한테 마구 인심 쓸 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저 할머니한테 동전이나 몇 개 던져주고 한시바삐 여기서 빠져나가. 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려고 다른 쪽 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는다. 네 손가락에는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만져진다. 너는 당황한다. 보라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으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저 불쌍한 할머니에게 고작 100원짜리 동전이나 주려는 네 꼬락서니를. 너는 또 얼른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찾으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하나 있다. 주머니 맨 구석에. 그러나 이제 너는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를 지나치고 말았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너 역시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제 너는 자신의 넉넉함을 깨닫고 남과 나누는 즐거움을 맛보는 대신에 그 할머니만큼 초라한 자신을 느낀다. 자, 어째서 너는 그냥 할머니에게 지폐를 주지 않았는가? 너의 맨 첫 충동은 그것이었으나 너의 생각이 그걸 방해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겠다고 먼저 결정하라. 그 돈을 주어라. 그냥 밀어붙여라. 밀어붙여라. 너는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주더라도 더 나올 때가 있다. 너와 할머니 간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너는 돈이 더 들어올 때가 어딘지 확실히 알지만 할머니는 모른다. 뿌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네가 가진 새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하지만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안 그러면 네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네 마음이 그 생각을 죽일 것이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죽일 것이다.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실은 네가 미처 눈치챌 틈도 없이 네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재빨리 행동하라. 그리고 이런 일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네 마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새로운 사고가 될 것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다. 그것은 네가 진화하고 성장하고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제 기회이다. 지금 너의 정신은 낡은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 낡은 사고들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낡은 사고들로. 뭔가에 대한 네 마음을 바꾸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다.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다. 지금 네. 이 순간 나의 낡은 사고의 그 음성 테이프, 늘 하던 생각의 패턴이 또다시 올라오기 전에
먼저 행동해라. 그러면 너의 잠재의식 패턴이 바뀔 것이다. 네, 우리가 얼마나 그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관념들이 많습니까? 나는 없어. 어. 돈은 힘들게 버는 거야. 지금 줘버리면은 나도 이번 한 달이 힘들어질 거야. 거기서 그냥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쫙 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생각에 잠식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행동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나 가진 게 없어. 나는 늘 힘들게 내 거 아껴야 잘 살 수 있어. 그게 너무 뿌리 깊게, 그것도 꼬마였을 때부터 엄마한테 들은 아이는요, 그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관념 하나 고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신은 뭐라고 해요? 아껴야 잘 살지, 아껴야 잘 살지. 근데 배고파하는 주위를 봐요.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어요. 내 손에는 귤이 있고 나는 배가 충분히 부릅니다. 아껴야 잘 산다는 배고파. 나의 관념을 바꿀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이 뿌리 믿음을 바꾸려면 먼저 줘버려라. 배고파. 고마워. 너 먹어. 너 먹어. 먹어. 먼저 이렇게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숱하게 내가 많이 실천을 하다 보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깊게 뿌리 박고 아껴야 잘 산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내 거로 챙겨야 잘 살지. 줘버리면 내가 그만큼 없어져. 그치. 나는 아껴야 돼. 난 충분하지 않으니까가 줘버리는 걸로 계속 내 잠재의식 실천하면서. 패턴을 행동으로 먼저 바꾸면 뭘로 바뀌어요? 나는 충분하다. 그쵸. 나는 충분히 있다. 나는 풍요롭다. 그리고 나눠야 잘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관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는 걸로 내가 먼저 줘버리면서 잠재의식 패턴을 바꾸면 나는 충분하다로 잠재의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에 계속 나는 충분하다라는 사인을 보내면 우주는 계속 풍요를 줍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내 잠재의식 속에서 돈은 아껴야지 아껴야 돼. 내 거를 줘버리면 그만큼 나는 힘들어질 거야. 결핍의 상태로 잠재의식이 가 있잖아요. 그럼 우주는 그래 넌 계속 힘들어해 하면서 결핍, 계속 돈이 궁한 상황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 신이 들려준 그 예시에서 맨 첫 번째 충동에서는 저 할머니한테 5,000원이나 10,000원을 줘서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맞아. 충동입니다. 이게 바로 요 앞에서 얘기한 영혼의 그 진짜 감정이에요. 네. 나의 그 관념, 그 묵여놨던 그 잠재의식 속에 아껴야 잘 살지, 하나라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 결핍에서 나오는 관념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냥 든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영혼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이 첫 번째 영혼의 감정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잠재의식 속에 나는 충분하다는 맞아. 관념이 새로 자리를 잡아요. 네. 이 나는 충분하다는 건 어떤 주파수와 공명을 해요? 우주의 법칙상 풍요와 사랑에 공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부의 주파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의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죠. 전전했을 때 이 신한테 정말 그 불만을 막 토로를 한 거죠. 도대체 저 언제쯤이면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언제쯤 나는 충분한 돈을 좀 만져보냐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굳게 믿었던 돈에 대한 결핍에 대한 굳은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관념이 문제였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다. 나는 충분하지가 않다. 돈은 내가 가진 만큼 남들은 없어지는 것이다. 결핍의 어떤 그런 그쵸. 아주 뿌리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은 너의 그 단단한 그 몇십 년을 갖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관념을 고치려면 그 생각을 고치기에는 너무 힘들다. 생각으로 고치려면은 힘들다. 안 된다. 먼저 말을 해라. 그리고 먼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 가지 신이 준 창조도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말, 행동 세 가지 중에서 생각을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행동해라. 그리고 말을 해라. 말로 선포해라. 나는 그렇죠. 충분해.
돈은 좋은 거야. 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아유, 학교에 잘 살지 하나라도 내 맞아. 내 곳간에 쟁여둬야 내가 부자가 되지 맞아. 하는 그 결핍에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던 분들 네. 이 뿌리 생각을 바꾸려면 이 신이 니에게 가르쳐준 그 팁 있죠? 네.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줌으로써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 신호를 우주에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부자 생각과 빈곤한 사람의 생각이 그 무의식에 예를 들어서 부자였던 친구들, 엄마 아빠가 부자였던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아무리 집안이 망해도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들어온 얘기가 돈이 충분하다라는 환경과 돈이 이번에 있으니까 그 커다란 액수 우리 집은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부자 집에서 자란 친구들은 뭔가 확 망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뭔가 늘 충분해. 늘 돈은 생길 거야. 나는 늘 뭔가 돈이 늘 충분해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있어서 그 관념. 네, 그 관념이 잠재의식 속에 너무 강하게 있어서 다시 돈이 차오르는 맞아요. 상황을 끌어당긴대요. 네. 네. 그 관념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수정하고 싶은 관념. 그렇죠. 나 이제 벗어나고 싶어. 왜냐? 관념의 족쇄에 나를 가둬두면 심란한 건 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전에 그 내 안의 명상 시간에 예를 들었었죠. 신인 가수 방울이가 인사를 안 해서 열받은 승희. 그 승희가 열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관념이 뭐였어요? 후배는 선배한테 인사를 깍듯이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내가 굳게 믿는 관념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면서 화가 올라오고 그렇죠. 저 나쁜 XX 막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온 거죠. 이거를 수정할 때 아니야 후배는 나한테 인사를 할 필요 없어. 그 관념을 나 혼자 그냥 생각으로 수정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너무 시멘트로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 뭐가 있었어요? 관념 수정 노트 기억나세요? 네. 내가 수정하고 싶은 그 관념을 직접 내가 이런 관념을 믿는구나 하는 거를 수정해서 수시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관념 수정 노트를 보고 쓰고 말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내가 그냥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이 관념을 나는 돈을 좋아해. 나는 돈을 좋아해. 그냥 이 정도로만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뭐 관념 수정 노트를 만들든 일단 움직여라. 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나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돈은 나쁜 거야. 네. 돈은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취하는 거는 약간 죄 짓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여태 동안 살아오면서 돈과 관계 맺었던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보면 나는 돈으로 인해서 필요한 걸 많이 샀어.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참 고마워. 그리고 매달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돈이 또 나에게 와줘서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친구들을 만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나한테 되게 고마운 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돈과 나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처럼 한번 얘한테 고마운 점이 참 많았네. 돈한테 내가 감사한 거를 너무 당연시 여겼네. 그러면서 돈은 나쁜 거야. 그 어린 시절 들었던 얘기만 내가 믿었네. 그게 진실이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돈에 대한 진짜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이렇게 관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돈에 대해서 그 돈이란 친구에 대해서 왜냐면은 돈이나 모든 물질은 에너지잖아요. 나도 에너지고 돈이라는 친구도 에너지일 뿐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게 다시 순환이 됩니다. 막혀있던 게 뚫어뻥으로 해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활하게 돈이 나의 수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들어온다는. 다음 신과 나눈 이야기 어떤 주제인지 볼게요. 네. 참다운 인간 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 봅니다. 네. 출시가 늘이 물어봅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남들과 원만하게 지낼 만큼 인간관계에서 능숙해질까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늘 힘겨운 과제일 수밖에 없나요? 관계란 항상 힘겨운 과제이기 마련이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라. 결국 너란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깊이 파악할 수 있다면 너희의 직관은 체험들 하나하나와 인간의 모든 만남, 특히 개별적인 인간 관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장 고귀한 건설로 보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참된 자신을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알게 될 것이니까. 모든 관계를 축복해라. 모든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자신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될지 선택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계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목적은 네가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관계, 즉 삶 전체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다. 참된 나, 참된 자신이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관계의 목적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타인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완전함을 함께 나눌 타인을 갖는 데 있다. 야, 와, 어떤 영화에서 그 대사에서 당신을 만나서 내가 비로소 완성됐어요. 그것만큼 그 진리에서는 어긋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저희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데서는 너를 만나서야 내가 완성이 됐어. 그쵸. 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반쪽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원래 되게 불완전한 너를 존재야. 만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존재인데 너로 인해서 널 만나서 내가 완성이 됐어. 하지만 그것만큼 진리에 크게 어긋나는 어리석음의 그 대사가 없다고 어떤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신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랬고요. 뭐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할 때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저도 그걸 기준으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 자체가 이미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자체가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나의 이 온전한 아름다움, 나의 이 완벽함, 나의 이런 신성함을 함께 나눌 친구를 찾는다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참,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첫 주제에서 얘기했었죠. 신이 알려준 현명한 선택의 기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가? 이것이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선언하는가를 생각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할 때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주인이라고 아까 신이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관계를 어떤 대상과 맺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의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상들과 내가 어떤 경험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 내가 주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나의 어떤 면을 이 사람 앞에 내가 드러내고 이 사람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갈까를 정립해 나가는 것. 이게 곧 뭐예요? 이 사람과 그 체험을, 그 사귐 아니면은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 예전에 그 굉장히 어리석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관계들을 보면 그 관계에서 저는 질투였었고요. 어떤 관계에서는 너무 큰 어리석음이었어요. 그 제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참된 나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진짜 본성을 그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음과 질투와 분노로 저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저의 본성을 알잖아요. 난 너무나 완벽한 예술 작품이고 완성품이고 나 혼자로서도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 거룩한 영혼, 순수한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이제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가 사랑임을 드러내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고 또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상대가 자기 자신도 완전한 사랑임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요.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를 매 순간 선택하고 그렇게 존재하려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매 순간 창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네. 왜냐하면 관계는 그야말로 경험의, 창조의 파트너를 만나는 멋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너가 없으면 나가 없죠. 그 인식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체험하려고 이 상대성의 세상 지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도 정말 이렇게 누구랑 같이 체험을 할 때 나를 알게 확실히 나를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여실히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사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내가 나 자체가 진리이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리와 사랑과 그리고 너무나 그 정말 진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자신이 진리구나. 나 자신이 사랑이구나. 나 자신이 숭고함이구나를 지금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나 자신이 지금 선포하고 창조하면서. 네. 체험하면서. 제가 만약 어디 가서 욕을 하고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누구 뺨을 때리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쵸. 매 순간 그쵸. 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깨어서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창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내가.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관계를 나를 외칠 수 있는 가장 멋진 창조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요. 와, 내가 말하는데 너무 이 표현 멋있다. 모든 관계를 나를 외칠 수 있는 가장 멋진 창조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마음을 열고 좀 즐겨보세요. 맞아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 많이 체험해보고 그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면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맞아요. 우리는 모두 관계의 주인으로서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서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 네. 이 진리를 안 이상 제가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나 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한번 스탑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 맞나 그냥 무의식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뭘 선택할래? 가만,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선택인가? 한번 일시 멈춤이 될 것 같아. 네. 이제는 하나하나가 창조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신과 나눈 이야기, 오늘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신이 알려준 현명한 선택의 기준 뭐라고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오직 한 가지만 고려해라.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술하는지,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를 선언하는지만을. 네, 그리고 네. 자, 두 번째, 부정적인 느낌들은 무조건 일단 표현에서 밀어내고 제거해라. 그것의 중요성은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에서 분노에 이르기까지 표현된 모든 느낌에서 너는 그것들이 일단 표현되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네가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 맞습니다. 일단 표현하고 드러내면 그게 너의 진짜 감정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생각과 관념이 만들어낸 모조 감정, 그러니까. 가짜 감정에 속지 말라고 신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감정은 주희 씨 어떤 거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짜고짜 이유나 설명 없이 나한테 드는 강력한 느낌과 감정 있죠. 네, 그런 감정이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진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받침 생각, 뿌리 생각,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관념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행동해라! 먼저 행동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바꾸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안 돼. 일단 아껴야 잘 살지 하는 그 결핍의 주파수에서 너 먹어. 이 행동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내 관념 아껴야 잘 산다 하는 결핍 주파수가 뭘로 바뀐다고요? 풍요의 주파수로 바뀐다고 신은 네.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다운 우리들 인간 관계의 목적, 바로 매 순간을 내가 누구인지를 네. 창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상대의 어떤 점을 내가 나한테 있지 않는 그 상대의 어떤 점을 발견하려고 상대의 어떤 부분을 소유하려고 관계를 맺지 말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쵸. 드러내는. 그쵸. 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정의하고 싶은지 네. 매 순간 매 그 순간 관계 안에서 그쵸. 나를 창조해라. 나를 정의해라. 매 순간 어떻게 네. 보면 나는 이기심이야로 그 사람한테 나를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아름다움이야, 나는 사랑 그 자체야로 그쵸. 선포할지 매 순간 너희들이 선포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3년간의 그 신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정말 영성계서는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몇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읽었을 때 제 가슴을 쿵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울림을 줬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우리 방울님. 우리 방울님 신인 가수 방울 늦게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 좀 하라고 말이요. 네. 아직도 안 여매. 우리 성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일남님, 지혜님. 네. 우리 문태영님,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귀염님, 수정님, 근화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마음 공부할 수 있어서 주희 승인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네, 정말 매 순간 제가 사랑임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수호천사 가족님들이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멋진 또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승희 씨 수고하셨어요. 아우, 저 땀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희 씨가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아니요, 대학 입시할 때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저는 실기로 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네. 네, 우리 같이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즈 고문 엄마님께서 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환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문님 유여사님 생신 죄송합니다. 환갑 축하합니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도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수호천사 가족님들 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담